예, 그러면 시장 분석하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김병현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나 수급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당연히 이제 3월 말부터 확실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는 3월 그 중순 때보다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대한 연속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여기에 따른 이제 코스피의 고점 돌파 좀 얼마나 가능성 두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3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보통 월간 자료를 내는데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질문 주셨던 이런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안 들어왔고 조금 들어오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찰나에 한 9일 정도로 보면 9영업일 내에 하루 빼고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2조 원 정도 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화면에 그림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런 책들을 많이 봤었죠. 전략하시는 분들은 우라가미 군요의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런 건데요. 금리가 오르니까 금융 장세가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들도 질문도 조금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약간은 봄과 여름의 그 중간에 최근과 같은 날씨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금리가 좀 오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나타냈고요. 앞으로는 유동성과 실적이 같이 연결되는 실적 장세를 보면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안 들어왔던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우려였고요. 두 번째는 미중이 갈등되면서 2018년도처럼 일정 부분은 좀 그때 당시에 투자 심리가 좀 불편했었던 그러한 이제 생각들을 좀 했는데요.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같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달러도 조금 이제 약보합 가능성이 좀 있고요. 선진국, 신흥국 공이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한국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은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 3,150 좀 넘어서까지는 트리거 포인트를 만들어 줄 것 같고 그 다음은 제 예상으로는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좀 수급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150 이상에서는 다시 한번 동학 개미들의 응집력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고 현재로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우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뭔가 위로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필요했었는데 결국 이제 결론은 실적 쪽으로 가는 거였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물론 저희가 며칠 전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도 발표 당일날은 좀 조정을 받아왔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면 서프라이즈 발표한 이후에는 우상향을 하더라. 시장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실적 어떻게 좀 의미를 두시는지도 얘기를 해주시죠. 대부분 이제 이 정도의 컨셉을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보통 한 8조대 후반, 9조대 초반 영업이익 기준으로 1분기를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 한 9.5조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잠정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2분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번 달 말쯤에 컨퍼런스 콜에서 일정 부분 윤곽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스틴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2분기에는 개선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혹시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런 우리는 쇼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D램 가격이 좀 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는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회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2분기 고정 거래가, D램 고정 거래가는 일정 부분 이미 많이
정해진 거다라는 식의 비율을 갖고 있고요. 한 2분기 통틀어서 디램은 고정가 기준으로 한 13%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차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 전체의 이익은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수출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확신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 한 2012년도, 13년도 수준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예. 결국에 우리가 기존에 봤던 2017년도나 18년도 정도의 수준을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19가 상당히 이제 심해졌던 것들이 작년 뭐 2월, 3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유가가 반토막이 났다가 올라오는 이 가격 효과로 수출의 증가율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약간 색깔은 회색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작년 대비한 기저 효과 대비해서 좀 더 물량이 늘어나는 실질적으로 수출이 수량적으로 잘 된다는 이런 의미겠죠. 네. 그러면 한국은 수출 비중이 많은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코스피 뭐 여러 이제 뭐 전략가들이 뭐 이런 경제 얘기들 이런 거 많이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편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코스피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매크로 지표가 뭐냐라고 보면 한국의 수출 금액입니다. 네. 500억 불 이상을 달성할 때는 주가가 나쁜 적이 없었다라는 적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투자에 또 큰 지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잡는 데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개선주들이 또 시장을 이끌어주기를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게 변수가 되면 안 되는데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그 다음 날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시장의 우려와 그리고 파월이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과 계속적으로 이제 괴리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향후의 경기를 바라보는 이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상치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그 수치,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파월이 얘기하는 데이터는 실업률 혹은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후행 지표입니다. 네. 그런데 동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나 아니면 뭐 동행 지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파월은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고요. 차트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시장이 왜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느냐라는 게 우리가 2013년도에 한번 연준의 시장이 당한 적이 있어서 네. 그래요. 보통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테이퍼라는 거는 점차적으로 물량을 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계속 풀어주지만 이 양을 줄이는 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테이퍼링이라고 하고요. 네. 텐트럼이라는 것은 짜증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풀어놨던 유동성을 여전히 풀지만 이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짜증을 낸다 이런 느낌인데 2013년도 당시에는요. 시장과의 소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포워드 가이던스나 이런 걸 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급격하게 얘기를 했던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놀랐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못 믿겠다. 나중에 정말 갑자기 긴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은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의도적으로 좀 이 시중금리가 과열을 좀 시켜주는 그런 구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예전에는 뭐 부사 하나 좀 표현이 바뀌면 세상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던 때도 있긴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도 그렇고 파월 의장 역시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좀 잘 하지 않을까. 그리고 초임 초반보다는 인터뷰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예, 시장에 대해서도 잘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서 부디 악재가 안 되길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이슈가 많았던 국민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찬반 논란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을 갑자기 이렇게 확대하는 게 맞냐라는 논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국민연금이 그만 팔고 사주면 좋은 거니까요. 9일에 이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펼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연기가 됐고 두 번째 논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뭐 제가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역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에 와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는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유효 범위를 좀 늘려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던 비중에서 일정 부분 그 범위가 벗어나도 그 부분까지는 뭐 추가적인 액션을 그렇게 크게 취할 건은 없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목표 비중 자체가 뭐 16.8%다 그러면 그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다면 그 부분을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늘려주는 이런 그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요, 지수가 좀 더 올라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3,200 정도가 되면 비중 자체가 그 평가되는 금액 자체가 올라가니까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도세가 지수가 올라가도 조금은 뭐 매도세는 계속 나오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물량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마음이 아플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더 돌아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매도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 뭐 가진 주식이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차트를 뭐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했다가 재개한 부분이 한 2번 정도가 있는데 오히려 재개한 뒤에 외국인은 들어오는 모습들을 사실은 보였었어요. 2009년에도 그랬고요. 2011년에는 약간은 좀 애매할 수 있죠.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인데 왜 그러냐면요.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롱펀드에서는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보통은 해지를 같이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오히려 금지해 놓는 것이 외국인의 매매를 좀 활발하게 못하게 막는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가치보다 좀 더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페어밸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으로 나눠 보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이런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또 지금 이제 사들어가고 있는데 바닥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러한 매수 영역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게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병현 투자전략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